나는 그날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형, 우리 혈액이 정말 같은지 확인해 볼래? 23andMe 키트 사서 같이 해보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나는 그의 번호를 지웠고 그날부터 그는 내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 검사가 도착한 날,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키트를 열었다. 동생 민준이는 25살, 나는 28살. 우리 집은 항상 조용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에 피곤해 지쳐 돌아오시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를 버티셨다. 민준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따랐다. 형, 나중에 같이 사업할래?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는 혈육이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키트 안에는 면봉 2개와 지침서가 들어있었다. 쉬워. 그냥 입 안쪽을 문지르면 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동시에 샘플을 채취했다. 나는 내 면봉을 봉투에 넣으며 이게 왜 필요한지 물었다. 그냥 궁금해서. 요즘 유전자 검사 유행이잖아. 우리 조상도 알아보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같았다.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 나는 동의했다. 왜 안 되겠는가? 가족 간의 작은 게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 사이 우리는 여느 형제처럼 지냈다. 주말에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민준이의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었다. 그는 경영학과생으로 미래가 밝아 보였다. 나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코드를 짜는 일상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내게 희망이었다. 형, 나중에 우리 회사 차리자. 너 기술, 나 아이디어,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결과가 도착한 건 8주 후였다. 이메일 알림이 왔고 우리는 함께 앉아 앱을 열었다. 민준이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형, 같이 보자. 화면에 우리 DNA 프로필이 떠올랐다. 먼저 민준이의 조상 추적, 70% 한국인, 20% 몽골 혈통, 나머지 잡다한 것들. 와, 형은, 나는 내 프로필을 클릭했다. 85% 한국인, 10% 중국, 5% 유럽. 이상하네. 우리 형제잖아. 왜 이렇게 차이나? 민준이가 중얼거렸다. 그때 앱의 가족 연결 탭이 깜빡였다. 민준아, 이거 봐. 나는 클릭했다. 화면에 잠재적 친척 목록이 나왔다. 대부분 먼 사촌들.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다. 즉시 가족,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형제 자매로 표시된 이름이 없었다. 우리 둘 사이에 이상하다. 왜 안 나와? 민준이가 앱을 새로 고침했다. 그러자 알림이 떴다. DNA 매치 0% 공유. 비혈연 관계. 세상이 멈췄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0%.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다. 형,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는 형제였다. 25년 동안 함께 자랐다. 같은 밥상, 같은 방, 같은 상처. 그런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부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물었다. 왜들 그래? 검사 결과 나왔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민준이가 검사를 제안했을까? 우연인가? 아니면 그는 이미 알았을까? 다음 날 민준이는 사라졌다. 그의 방은 텅 비었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대학 친구들은 민준이 요즘 연락 안 돼 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자. 하지만 경찰은 성인인데 그냥 도망간 거 아니야, 라고 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내 동생은 증발했다. 나는 매일 그의 방을 들여다봤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사진.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다. 검사 결과를 다시 봤다. 민준이의 DNA는 내 것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앱의 상세 보고서. 민준이의 즉시 가족 섹션에 나 대신 다른 이름이 있었다. 김태호. 낯선 이름. 나는 검색했다. 김태호, 50대, 부동산 중개인. 서울 강남에 사는 남자. 왜? 민준이가 왜 그를 매치로 가졌을까? 나는 민준이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 바보같이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다. 비밀. 안에는 이메일 기록. 민준이가 23NME 커뮤니티에 쓴 글, 제 가족이 이상해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형과 검사해보려 해요. 댓글들. 그리고 김태호의 메시지. 민준아, 내가 내 아들일 수 있어? 25년 전 내 어머니와의 일. 내 손이 떨렸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민준이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니, 더 나쁘다. 민준이는 불륜의 산물이었다. 김태호라는 남자와 어머니의 비밀. 그리고 아버지는 모르고 살았다. 민준이는 이걸 알았고 검사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거다. 하지만 왜 나한테? 왜 나를 끌어들였을까?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부엌에서. 엄마, 민준이 어디 갔어? 그리고 김태호는 누구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저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결국 털어놓았다. 26년 전 아버지가 공장 일로 바쁠 때 그녀는 외로웠다. 김태호는 이웃이었다. 짧은 불륜. 민준이는 그 결과. 아버지한테 말 못했어? 미안해, 재민아. 나는 토했다. 그날 밤 화장실에서 배속이 뒤집혔다. 내 동생은 동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25년의 추억은? 그 모든 포옹, 싸움, 웃음은 거짓인가? 나는 민준이를 증오했다. 왜 나한테 검사를 제안했지? 왜 가족을 무너뜨렸지? 그는 이미 김태호를 알았고 나를 이용해 진실을 확인한 거다. 배신. 깊은 배신. 민준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은행 기록, 카드 내역. 그는 강남으로 갔다. 김태호의 집 근처.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문 앞에서 벨을 눌렀다. 김태호 씨, 문이 열렸다. 50대 남자, 민준이와 닮은 눈매. 누구세요? 민준이 형입니다. 아니, 재민이라고 해요. 그는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다. 형이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왜 나한테 이걸 한 거야? 나는 소리쳤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해. 나 진실을 알았어. 김태호가 날 찾았고. 나도 궁금했어. 형한테 말할까 했지만 형이 상처받을까 봐. 거짓말.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김태호를 봤다. 당신이 뭐야? 우리 가족을 망친 놈. 김태호는 차분했다. 재민 씨, 앉아요. 이야기해요. 그는 불륜을 인정했다. 하지만 더 나쁜 사실을 말했다. 민준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야. 당신 어머니가 임신 중에 당신 아버지한테 돌려보냈어. 민준이는 나랑 살고 싶어 해.
나는 웃었다. 미친 듯이. 그래. 그런가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25년 동안 가족인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울었다. 형, 나도 아파. 하지만 이제 새삼이야 새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모든 걸 아버지는 무너졌다. 내가 바보였어.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마비.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다. 하지만 더 미워한 건 민준이. 그는 가족을 버렸다. 김태호의 돈, 그의 새 삶을 선택했다.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IT 전문가였다. 해킹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소셜미디어, 그의 세계좌. 그는 김태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나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클라이언트 목록, 계약서. 작은 실수부터. 주소 잘못 보내기, 숫자 조작. 그는 처음엔 몰랐다.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연락을 끊었다. 그의 번호, 그의 모든 걸 지웠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따라갔다. 민준이는 승진했다. 김태호의 후계자. 하지만 내 복수는 조용했다. 그의 거래를 망치기 시작했다. 경쟁사의 정보 유출. 소문 퍼뜨리기. 김태호의 아들. 불륜의 산물이라던데. 민준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행복한 사진들. 하지만 댓글들, 진짜 아빠 누구야? 그는 나를 찾으려 했다. 내 집 앞에 왔다. 형, 제발. 이게 내 짓이야.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넌 이미 새 가족이 있잖아. 그의 삶이 변했다. 김태호가 그를 버렸다. 스캔들이 너무 커 민준이는 거리로 나왔다. 빈털터리. 그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도와줘. 나 잘못했어. 나는 읽고 지웠다. 후회. 없음. 그는 배신했다. 가족을, 나를.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25년의 동생. 그 빈자리가 아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서울을 떠나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혈액은 거짓말하지만 선택은 진실이다.